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노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테러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슷한 용어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테러 단체입니다. 테러 단체라는 것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입니다. 지정의 주체가 국제연합이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가 아니죠.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만을 테러 단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에 규정하고 있고,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이미 조직원이에요. 테러 단체를 선전하거나 홍보한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인 중에서 테러 단체 IS에 대한 홍보 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전이죠. 테러 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테러 위험 인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조직원, 선전, 자금 모금, 기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테러 위험 인물 48명에 대해서 강제 출국 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러 위험 인물이 제법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목적이 들어가 있죠.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할 목적 또는 테러에 참가할 목적입니다. 목적범위요. 목적을 갖고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한다. 국적국이라는 것은 어떤 배라든가 항공기 같은 거는 비행기는 국적이 다 있죠. 우리나라 선박은 우리나라 항공기는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죠. 미국 선박이나 미국 항공기는 미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테러에 참가하거나 테러 실행 계획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한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외국의 테러단체에 가입한다. 또는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이 있다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다. 이런 뜻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김씨라는 어떤 젊은 친구가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출국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테러에 참가할 목적 또는 실행할 목적으로 국적이 아닌 국가, 외국의 IS 대단체에 가입에 의해서 이동을 시도했죠. 그 내국인, 이런 사람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에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 IS는 미승인 국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미승인 국가의 테러단체인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테러법에 따르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목적범위면서 국적국이 아닌 국가, 주로 미승인 국가겠죠.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외국인 테러 전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도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러 위험 인물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테러 자금입니다. 테러 자금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 자금 조달 금지법이죠. 테러 자금 금지법입니다. 이 법 2조 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입니다. 여기 공중은 일반 대중을 말합니다. 대중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테러 자금이라는 거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협박할 목적으로 모금한 자금, 이게 테러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률상의 자금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대테러 활동과 대테러 조사입니다. 이거는 5호고 7호죠. 6호는 따로 있습니다. 비슷한 걸 묶어놨어요.
대테러 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국정원에서 위험 인물 48명 추구 강제 추구했죠. 대테러 활동을 한 거예요. 테러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물질, 뭐 핵물질도 있고 생물학 무기도 있을 수 있겠죠. 화학 물질도 있고, 그다음 각종 폭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위험 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 테러 수단의 관리, 인원 장비 시설의 보호, 예를 들면 국가 중요 요인, 국가 중요 시설 이런 걸 보호하는 거, 국제 행사의 안전 확보, 뭐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거 있죠. 테러 위협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대테러 특공대를 향한 무력 진압까지도 대테러 활동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 대테러 활동은 정보 수집, 인물 관리, 위험 물질 관리, 인원시설 장비 보호, 국제행사 안전 확보, 무력 진압 이런 것이 대테러 활동이라는 거죠. 정보, 사람, 물질, 진압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테러 조사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있죠. 정보나 자료 또는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문서를 열람해 보거나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게 대테러 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기출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테러 조사. 이게 대테러 활동인지 조사인지 헷갈려서 그에 틀린 사람이 좀 있었다. 그래서 대테러 활동과 대테러 조사. 조사는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에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이 대테러 조사입니다. 6호는 관계의 기한입니다. 관계의 기한은 뭐냐면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테러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관계기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관이 다 관계기관이에요. 소방방, 소방청, 해양경찰청 다 나오죠. 질병관리청 다 나오는 게 관계기관입니다. 기타 대통령을 정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각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면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다면 관계기관을 본다는 거죠. 관계기관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까지가 관계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테러 용어인데 이 부분은 우리 테러방지법 벌방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테러 관련 용어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현 시점에서 테러가 앞으로 굉장히 이슈로 떠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외로운 늑대가 많이 나오죠. 테러 단체 조직원 중에서 외로운 늑대가 나옵니다. 자, 외로운 늑대의 개념은 뭐냐면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예요. 테러 단체에 소속돼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어떤 배후 세력 없이 특정 조직, 정부 또는 국가에 대한 반감으로 어떤 테러 행동에 나서는 사람을 외로운 늑대라고 부릅니다. 테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요. 사회 부적응자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사회나 정부에 대한 반감, 조직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면 혼자서 스스로 테러를 감행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 부르는데 이런 사람은 테러 감행 시점, 방식이나 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테러 조직에 대한 테러보다 예방이 더욱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 테러입니다. 원래 이거는 영어의 홈그로운 테러리즘이에요. 고향에서 자라난 테러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 지방에서 생성된 테러 이런 뜻이죠. 원래 이런 용어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 또는 자국 국민들이 조직한 테러 집단이 자국 정부, 자국 국민을 상대로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스페인의 에타 같은 거는 바스크 지방의 분리 독립주의자 테러 단체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민들이
만든 테러 조직이 ETA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국민을 상대로,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테러하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자생 테러 조직으로 봐야 됩니다. ETA 같은 거. 그 다음에 dirty bomb, 더러운 폭탄입니다. 생소한 용어죠. 방사능 물질을 다이너마이트 등 재래식 폭탄으로 폭발시켜 핵테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잡하게 만든 폭탄입니다. 원래 방사능 물질은 여러분 핵미사일이나 전투기에 실어서 발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재래식 폭탄에 실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잡하게 만든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런 폭탄은 핵분열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같은 효과는 없는데 방사능 물질을 병원이나 산업 현장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터뜨리게 되면 핵무기가 폭발한 것이 아니냐, 핵분열이라는 것이 아니냐, 방사능 효과이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심리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티밤을 테러 조직이 이용할 수도 있다. 재래식 무기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방사능이 온 세상에 퍼질 것처럼 이런 걸 더티 폭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 타깃과 하드 타깃입니다. 소프트 타깃은 외부 테러 공격에 매우 취약한 민간시설 말이에요. 백화점, 나이트클럽, 지하철역, 교통수단 또는 우리 기지국, 이동통신 기지국 그런 거 있죠? 기지국 이런 것들은 외부 테러 공격이 굉장히 쉽죠. 특별히 경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경비원이 경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테러 공격이 쉽지 않은 정부 관련 시설, 군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을 하드 타깃이라고 불러요. 정부 시설, 군 시설, 외교 공간. 예를 들면 부산에도 초량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경찰관이 지키죠.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지킵니다. 그래 이런 것은 하드 타깃이라고 부르고 공격이 쉬운 것은 소프트 타깃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 9.11 테러 때 국방부 펜타곤에 공격당했죠. 하드 타깃을 공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용어 더러운 폭탄, 소프트 타깃, 하드 타깃, 외로운 늑대, 자생 테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다음은 테러 대책 기구인데 이 부분도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일단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